제목 억만장자 투자자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생각보다 빠르게 25만 달러 포물선 랠리 펼칠 것.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25만 달러까지 포물선 랠리를 펼칠 것이라며 재차 낙관론을 폈다. 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을 25만 달러로 예측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향후 여성의 비트코인 투자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비트코인 월렛 7개 중 1개만 여성이 소유한다. 또한 더 많은 소매업체가 거래 비용 삭감을 위해 전통은행 결제 시스템 대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팀 드레이퍼는 지난달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FTX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내 가격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FTX는 중앙 집중식이었다는 점과 단 한 명의 창업자에게 의존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본다. 가령 중앙은행처럼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되면 단일 실패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조작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FTX 사태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달 3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에 참석해 오늘날 여성은 리테일 소비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지갑 중 1월 6일만이 여성 소유 지갑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성들에게 달려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매업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소비하는 음식, 옷 등을 비트코인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비트코인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제목 비트코인 금리 공포의 17,000달러 아래로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 이탈 가속화.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2%가량 하락하며 17,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 심리도 악화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 대비 1포인트 내린 25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6일 오후 7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05% 하락한 16,9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922.43달러, 최고 17,329.0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64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7일 기준 온체인 거래량이 1억 5,735만 924.32달러를 기록했다. 2년 내 가장 적은 규모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BTC.com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이날 오전 10시 50분 7.32% 하락한 34.24T로 하향 조정됐다. 2021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한편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아르카의 투자 노트를 인용 FTX 붕괴 등 대형 악재가 터졌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이탈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아르카의 트레이딩 및 운영 부문 이사인 웨스 한센은 고객들에게 보내는 투자 노트를 통해 비트코인은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1월 FTX 붕괴 사태 이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올해 FTX 사태 이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무디스 한 내년 경제성장률 2%로 하향. 신용등급은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6일 한국신용평가와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신용 전망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적 통화 정책 등 외부 요인이 한국의 성장 전망을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아누슈카샤 무디스 부사장은 한국의 가계, 기업 부채를 우려하며 부족한 유동성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 가계 및 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6년 대비 각각 약 20% 증가했다. 샤 부사장은 한국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정책적 난제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이 점차 해제되면 적자와 부채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급격한 부동산 시장 조정에 따른 위험은 지금으로서는 진정됐다며 반도체 업황 부진 역시 완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는 국내 금융업계 전반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은매 한신평 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 9월 말과 대비해 연말에 유동성이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꾸준히 유동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각종 지원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 당초 상황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채 관련 유동성은 9월 이전과 차이가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캐피탈사도 A등급 이하의 경우 회사채 유동성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내년 역시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지원 실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정부가 예대율 완화,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자제 등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만 건전성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제목 중 내년 2분기까지 제로 코로나 끝낼 듯 전망 우세.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상보다 더 이른 내년 2분기까지는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2일 이코노미스트 1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년 2분기 또는 그 이전에 끝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올해 4분기에 끝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1명, 내년 1분기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4명이었고 7명은 내년 2분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될 것으로 관측했다. UBSAG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요한 코로나 정책 변화가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인 내년 3월 이후보다 조금 더 이르게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지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 방역정책 기조를 바꿔 통제 완화에 나섰다. 최근 베이징, 청두, 텐진,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들은 잇따라 대중교통 이용 때나 공공장소 출입 시 하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 확인을 중단했다. 이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 변경이 사실상 기정사실화하자 전날 중국 위안화와 범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전날 영내 역외 위안화 환율은 지난 9월 이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6위안대로 떨어졌고 홍콩 항생지수는 4.51%,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는 1.76%, 선전 성분지수는 0.88% 각각 상승 마감했다. 이날은 전날 미국 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한국 시간 오후 12시 52분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91%, 상하이 종합지수는 0.08% 각각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와 대만, 자취안 지수도 각각 내렸으나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0.31% 올랐다. 같은 시간 영내 위안달러화 환율은 전장보다 0.0165위안 오른 6.9790위안, 역외위안 달러 환율은 0.0246위안 오른 6.9758위안을 각각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8.92원 오른 1311.52원, 엔달러 환율도 1.47엔 상승한 136.87엔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노년층 예방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방역정책 전환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응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중국의 일상 회복이 서구에서와 같이 모든 전염병 예방 조치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16명 중 5명이 올해 전체와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제목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2.853.1%, 금융시장은 3.6%까지 인상 전망. 호주 중앙은행이 8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호주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섰다. RBA는 6일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2.85%에서 3.1%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1%에서 0.35%로 올린 뒤 8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가 올해 들어서만 3%포인트 올렸다. 이는 1989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필립 롬 RBA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리 정해진 길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시기는 앞으로 확인되는 데이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 총재가 추가 긴축 의지를 보이자 금융시장에서 호주 달러의 가치와 채권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다. 금융시장도 RBA가 내년 7월까지 2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전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저금리가 이어지자 집값이 크게 뛰었다. 로우 총재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에 많은 호주인은 앞다투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베타쉐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호주의 평균 가계수입 대비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비율은 42.8%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가격 비교 웹사이트 파인더에 따르면 RBA가 이날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금리 인상 전 50만 호주 달러를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현재 갚아야 하는 월 이자 부담액은 대출 당시보다 평균 910호주 달러 늘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로우 총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고, 로우 총재도 최근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호주의 주요 부동산 지표인 코어로직의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지난 11월 전월 대비 1.0% 떨어지며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2% 하락했다. 도시별로는 브리즈번과 호바트가 전월 대비 2.0%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도 1.3% 떨어졌다. 호주의 주택가격은 저금리가 계속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지난해에만 전국 평균 21% 상승했지만,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드니는 1년 전보다 10.6% 급락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웨은 연구실장은 집값 하락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징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분간 주택시장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목 0. 암호화폐 산업 규제 추진, 외국계 회사 국내 판매 제한. 영국 재무부가 외국계 암호화폐 업체의 국내 판매 제한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피트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질서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해온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장관들이 곧 새로운 규제 체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은 이 규제안을 통해 금융행위감독청이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방식과 광고에 대한 감시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규제안에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판매 제한, 광고 규제, 암호화폐 기업 청산 절차 등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 규제안이 FTX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진 후 나왔다며, 리시 수맥 총리는 앞서 재무장관이던 지난 4월 효과적인 규제가 영국이 암호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목 트라이엄프 X 더 샌드박스 랜드 세일 오픈, 기념 레아드랏 이벤트 오픈. 크로스체인 탈중앙 플랫폼 개발사 트라이엄프 X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의 원엑스원 랜드를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더 샌드박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유한 트라이엄프 X의 6X6 랜드가 12월 K버스 랜드 세일 일정에 맞추어 공개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픈한 이벤트이다. K버스 랜드 세일은 더 샌드박스의 한국 파트너, 중엄선된 파트너의 랜드 위치와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그 주변 랜드를 프리미엄으로 판매하는 이벤트이다. 이번 랜드 세일은 12월 9일 00시 00분부터 12일 12시 00분까지 청약 기간을 가지며 12월 13일 20시 00분 당첨자 발표를 통해 선택된 청약자만이 12월 13일 21시 00분부터 14일 21시 00분까지 사전 구매가 가능하다. 당첨자 미구입 물량과 옥션 물량에 대해서는 이후 오픈 시에서 24시간 동안 옥션을 진행한다. 옥션까지 완료되어야 이번 K버스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랜드 공개와 함께 선보일 트라이엄프 X의 첫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 Y그램과 VR, AR 메타버스 기술 기업 위치스와 함께 제작 중인 아이러브 캐릭터로 북과 몰랑, 에그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캐릭터 IP를 모아 메타버스 모델로 진출시키는 메타버스 모델 에이전시 프로젝트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매거진 아이러브 캐릭터를 운영하는 아에이로 디자인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어 유명 캐릭터 IP 사업자들이 최근 대거 합류하고 있다. 트라이엄프 X는 K버스 랜드 세일을 기념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샌드박스에 신규 회원 가입을 하고 트라이엄프 X의 커뮤니티에 참여한 유저를 대상으로 트라이엄프 X가 보유한 랜드 주변의 원엑스원 랜드를 에어드랍해준다. 이벤트는 12월 15일 23시 00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트라이엄프 X 공식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공지된다. 제목 친환경 코인 인프트 12월 11일 사전 판매 종료 후 상장 확정.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탄소 중립이 기업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팩트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친환경 가상화폐 프로젝트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탄소 배출권 시장은 국가의 통제 하에 제한된 일부 기업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장 참여자도 적고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프트 플랫폼에서는 일반인도 탄소 배출권을 직접 구매하고 거래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인프트는 탄소 배출권을 대체 불가 토큰 형태로 제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플랫폼은 네이티브 토큰 인프트로 구동된다. 인프트는 현재 25,000개가 넘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제휴사에는 삼성,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다수 참여한다. 이들은 인프트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인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업의 ESG 경영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소비자는 인프트 플랫폼에서 제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캐시백으로 인프트 토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토큰은 탄소 배출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인프트 토큰은 현재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12월 중으로 종료 후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개발진은 올해 안에 사전 판매를 마감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탄소 배출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빠르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사전 판매는 12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토큰 구매자는 12월 12일부터 인프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토큰 수령이 가능하며 토큰은 14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인프트 토큰의 상장이 확정된 거래소는 세 곳으로 12월 14일 유니스왑에 먼저 상장된 후 고쉘뱅크, 체인즐리 프로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프트 토큰의 사전 판매는 현재 2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큰은 0.023 어스드트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 판매로 모은 투자금은 1,430만 달러에 달한다. 상장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친환경 토큰을 저가에 매수할 마지막 기회이다. 인프트 사전 판매 페이지. 제목 DRC 모빌리티 렌트 드림 다운로드 2만 건 돌파. DRC 토큰 결제 이벤트 진행.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DRC 모빌리티가 렌터카 플랫폼 카쉐어링 서비스 렌트드림 2만 건 돌파 기념 DRC 토큰 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차 라인업 대거 버전업과 12월부터 DRC 토큰 결제 시 전 차종 50% 할인 및 20% 토큰 페이백이 주요 이벤트 내용이다. 렌트드림은 2017년 출시한 렌터카 기반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아 정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 우수기업 선정 자본으로 개발한 앱으로 중앙일보 주최 모빌리티 부분 2018년, 2020년도 고객 감동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미니부터 람보르기니까지 슬로건으로 친환경 전기차까지 스펙트럼 영역을 확대하여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량 선택 예약 결제까지 3분이면 가능한 원스톱 렌터카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소카페어링 예약 중개 서비스를 위한 포괄적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소카 플랫폼에서 렌트드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테스트로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DRC 모빌리티 조영직 CEO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이용해온 탄탄한 고객층 덕분에 렌트드림이 국내 주요 렌터카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밝히며 렌트드림을 시작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과 연계하여 DRC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RC 모빌리티는 2023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삼성동 전시센터를 기반으로 한 리미티드 에디션 레어카 NFT 민팅,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DRC NFT 블랙박스 출시, DRC 브릿지 개발, DRC 스테이킹 서비스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목 로켓타이즈 세계 최고 수준의 디파이 밈코인 네트워크 구축할 것. 암호화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왔다. 오늘날 암호화폐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개발자, 투자자는 물론 다른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코인은 밈코인으로 사람들은 수백만 개의 밈코인을 거래하며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밈코인의 인기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인플레이션 모델과 빈약한 유틸리티는 밈코인의 몰락을 촉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밈코인의 한계로 꼽히던 인플레이션, 빈약한 유틸리티를 극복하고 있는 코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디플레이션 코인으로 손꼽히며 세계 최고의 디파이와 밈코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는 로켓타이즈 코인이다. 로켓타이즈는 분산형 코인으로 특히 디파이, NF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밈코인과의 차별화 요소로 꼽히며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약점을 채우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그래픽, 팟캐스트 등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또한 총 2조 개를 발행하고 있는 로켓타이즈 코인은 출시 전 판매용으로 30%, 거래소용으로 30%만 유통돼 희소성이 높다. 로켓타이즈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로켓타이즈 코인은 최대 공급 이상의 코인을 추가로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로켓타이즈는 코인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코인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로켓타이즈 플랫폼은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다. 우선 분산 트랜잭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BSC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PP20 표준 코인으로 저렴한 거래를 촉진한다. 로켓타이즈는 매거래마다 2%의 수수료만 부과하고 수수료의 절반은 코인 보유자들에게 재분배된다. 동시에 절반은 소각될 예정으로 향후 유통되는 여분의 코인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로켓타이즈 플랫폼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으로도 활용된다. 밈, 애니메이션 비디오, 그래픽, 팟캐스트, 기타 창의적인 자료의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 실제 한 전문가 팀은 로켓타이즈 코인을 홍보하면서 원자력 국가 공동체에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창의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로켓타이즈 관계자는 롱민트 플랫폼은 밈코인과 디지털 아트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코인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로켓타이즈 플랫폼은 코인을 홍보해 아티스트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 판매 중인 로켓타이즈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암호 지갑 가져오기, 2단계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지갑에 추가, 3단계 로켓타이즈 프로젝트 공식 웹사이트 방문, 4단계 사전 판매 입력 옵션 클릭 및 암호화 지갑 연결, 5단계 로켓타이즈 코인으로 교환할 토큰 수 선택, 6단계
구매 완료하면 코인 제공 순이다. 로켓타이즈 관계자는 15분 이내에 가입하고 로켓타이즈 코인을 구매하면 보너스 거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더리움 토큰을 스왑하면 8% 보너스, BNB 토큰은 12% 보너스, 어스드트 토큰은 12% 보너스, 추천하면 추가 $4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로켓타이즈 코인 사전 판매에 $15만 가 모였다며 지금 로켓타이즈 코인 21만 8,399개를 이러스드트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미 당국 스타 동원한 코인 업체들 사기 광고 조사 투자자 속았다 소송 제기. 미국 공정거래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수 가상화폐 업체의 기만적 광고를 조사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줄리에나 그룬월드 FTC 대변인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위법 행위 가능성 때문에 여러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룬월드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개인이 대가를 받고 업체를 보증하거나 평가했을 때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광고의 진실성을 강제하는 법률의 관계 당국이 FTC라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개인이 증권을 홍보할 때 배경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한다. 세크는 최근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의 사건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한 가상화폐 업체를 홍보한 의혹에 휘말렸다가 과징금 $126만 내고 사건을 끝내기로 세크와 합의했다. 최근 투자자들은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이던 FTX가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가자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익을 올리려고 FTX 사업체들의 계정을 갖고 있던 이들 소비자는 미식 축구 스타 톰 브래디, 농구 스타 스테픈 커리 같은 유명인의 보증을 믿고 투자한 가상화폐가 나중에 알고 보니 미등록 증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광고에 열을 올렸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FTX, 크립토닷컴 등 업체는 세계에서 광고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한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의 배우 맷 데이먼,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 샤킬 오닐 등 유명인을 동원해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일종의 도박으로 불릴 만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인 가상화폐는 올해 들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FTX 붕괴 사태 여파 등으로 부진에 빠진 데다가 불확실성도 한층 커진 상태다. 제목 11월 NFT 판매량 20% 급감 중 법원 NFT 재산권 인정. 출처 DM네이더 팔타자르 코일리더스. 지난달 상위 5개 대체 물가 토큰 마켓플레이스의 총 판매량이 거시 경제 요인과 FTX 파산 사태의 10월 감소세를 이어갔다. 6일 블로그웍스에 따르면 11월 상위 5개 마켓플레이스의 NFT 판매량이 약 3억 9,400만 달러 규모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솔라나 기반 솔라나트가 전월 대비 93% 하락, 41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5개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솔라나트를 비롯해 오픈시, 매직에덴, X2Y2, 룩스레어 등 NFT 마켓플레이스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20%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다. 해당 데이터는 DM마켓 데이터 플랫폼 DM네이더가 제공, NFT 게임 플랫폼 발타자르 다우가 집계했다. 미디어는 FTX 몰락이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을 흔들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물 시장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매출 감소에도 발타자르의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설립자인 존 스테파니디스는 우리가 본 것은 주로 이미지와 예술에 대한 판매 감소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은 NFT의 정말 멋지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다며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 기술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을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중국 항저우 법원이 최근 NFT 매매 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서 NFT 디지털 컬렉션은 가치, 희소성, 거래 가능성 등 재산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NFT는 온라인 가상 재산의 고유 속성을 가지며 자국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전했다. 제목 주요 투자은행 내년 한경제 1%대 성장도 위태.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대 중반에서 내년 1%대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5%대에서 내년 3%대로 떨어지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대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GIB 내년 한국 성장률 1.1% 전망. 1개월 새 0.3p 하락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10월 말 기준 9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 하락했다. 기관별로는 보안 밀리리터가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봐 IB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HSBC가 1.5%,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각 1.4%, 바클레이즈 1.3%, UBS 1.1% 등의 순이었다. 시티는 내년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노무라 증권은 마이너스 1.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말과 비교하면 UBS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1.7%p 낮췄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0.8%p, 노무라는 0.6%p 각각 내려잡았다. 노무라는 내년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여건 악화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UBS는 우리 생산과 수출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등 테크 부문에서 다운사이클에 따른 부진을 예상했다. 반면 9개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10월 대비 전망치를 0.1%p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 남경옥 부전문위원은 11월 일부 투자은행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 내려잡으면서 평균이 하락했다면서 투자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내년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5.1%를 찍은 뒤 내년 3.1%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말 당시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모두 0.1%p 내려갔다. 보안 밀리리터의 내년 3.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관은 3%대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다. 다만 HSBC와 노무라는 다시 2%대 물가 상승률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지난해 4.9%에서 올해 1.9%로 급락한 뒤 내년에도 2.2%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미국 경제 제자리 걸음, 유로존은 뒷걸음질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보안 밀리리터,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UBS 등 8개 투자은행의 11월 말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 3.2%, 내년 2.0%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치는 10월 말 대비 0.1%p 올라갔지만 내년 전망치는 0.3%p 떨어졌다. 투자은행들은 미국과 유로존의 소비 관련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동학인축 여파, 유럽 에너지 위기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해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이들 투자은행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한 뒤 내년에는 0.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존 경제는 올해 3.2% 성장한 뒤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등 단기 전망의 소폭 개선에도 소비 위축과 교역 악화 등으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중 완만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일본 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와 1.5%에서 내년 4.6%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9.4%, 내년 2월 빅스텝 확률도 51.2%. 12월 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4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9.4%에 달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6%에 그쳤다.
내년 2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52.2%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11.1%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13에서 14일 열리는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이 다음 회의인 내년 2월에도 연속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크미페더 취코일 리더스. 제목 미증시 긴축 장기화 우려의 하락. 산타랠리 기대감 여전.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에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하락했다.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2.78포인트 하락한 33,947.1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72.86포인트 떨어진 3,998.84로 나스닥 지수는 221.56포인트 밀린 11,239.94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후반 발표된 11월 고용 지표를 소화했다. 11월 고용은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월 26만 3천 명을 기록했고 임금 상승률도 5.1%로 전달보다 강화됐다.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폭은 0.50%로 완화되겠지만 내년 긴축은 예상보다 더 높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장중 발표된 미 공급관리협회의 서비스 지표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이즘이 집계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6.5로 전달에 54.4에서 반등세로 돌아섰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3.7도 웃돌았다. 10월 공장재 수주 실적도 전달보다 1%가량 늘어나 시장의 예상치인 0.7% 증가와 전달의 0.3% 증가를 웃돌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시장 과열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이 12월 회의에서는 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그치겠지만 11월 물가가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다음 회의인 2월에도 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5.00에서 5.2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2월과 2월에 각각 0.50%포인트씩 인상하고 3월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는 전망이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규제 완화 소식은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활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내년 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경우 연준의 긴축을 강화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은 12월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산타랠리가 다시 찾아올지도 주목하고 있다. 연말에는 기업들의 보너스가 늘어나고 연휴 쇼핑이 맞물려 소비가 늘어나는 때이며 이는 통상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도 견조해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산타랠리 여부도 결국 연준의 긴축에 달렸다며 오는 13일 예정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신호가 나와야 그나마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P500 지수에 상장된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이미 소비재와 에너지 관련주가 3% 가까이 하락했고 금융과 차제, 부동산, 산업, 기술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중국 관련 주식은 중국의 봉쇄 규제 완화 소식에 개장 전 큰 폭으로 올랐으나 개장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니오의 주가가 2% 이상 하락했고 샤오펑도 1%가량 떨어졌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다 0.5% 올랐다. 애플 주가는 폭스콘의 중국 정자우 공장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생산 라인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다는 소식에도 0.8% 하락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회사가 중국 상하이 공장의 12월 생산량을 20% 이상 축소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6%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가 최근 반등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FHN 파이낸셜의 윌 컴퍼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의 이즘 서비스가 매우 강한 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경기가 과열되면 연준은 긴축을 더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연준의 긴축으로 금리에 민감한 주택과 자동차 부문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억눌린 수요가 너무 많아 기업들이 밀린 주문을 채워넣고 있어 더 높은 금리가 연준이 원하는 만큼 전체 소비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보고서에서 2주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전략적 랠리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백엔드 금리가 하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 빠르게 왔고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당초 반등 목표치에 다다랐다라며 본격적인 하락세가 돌아오기 전에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마감 시점에 79.4%를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6%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69포인트 오른 20.75를 기록했다.